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가이드 정약사입니다. 참 논란이 많은 기호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입니다. 어떤 분은 커피가 몸에 해롭다고 하고 어떤 분은 커피가 몸에 이롭다고 합니다. 그럼 소비자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커피가 몸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몇 년 전에 푸에르토리코의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렸다고 합니다. 아틸도 지역의 맥도날드 매장 옆에 경비행기가 착륙했는데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갔죠. 근데 경찰들이 그 경비행기를 딱 뒤져보니까 아주 상태가 좋았습니다. 고장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종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수색하던 중에 조종사를 발견했는데 바로 맥도날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조종사가 갑자기 착륙한 이유가 비행 중에 불현듯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착륙했다고 합니다. 커피는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기호식품이 확실합니다. 두뇌를 통하여 전신에 생명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두뇌를 둔화시키거나 자극제를 사용하여 흥분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독성 있는 물질, 헤로인, 알코올, 코카인, 니코틴, 이런 것들이 중독성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뇌신경에 무리를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는 신경계의 힘을 당겨 쓰기 때문에 신경계를 크게 약화시킵니다.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마시면 두통이나 불면, 심계항진, 소화불량, 신경이 떨리는 증세, 이러한 증세들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여러 작용이 있는데 흥분 작용과 유액 분비 작용이 있습니다. 흥분 작용은 말초신경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신장 박동이 뛰게 합니다. 그리고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먹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다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액 분비 작용이 있습니다. 위염 환자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커피 드시고. 근데 저산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데 식사를 하고 나면 꼭 커피를 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은 위산이 안 나와서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커피를 한 잔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약으로 드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점이 있지만 다른 쪽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소화의 목적이라면 차라리 소화제를 드신다든지 효소를 생성시키는 식품을 드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 최근에 미국 하와이 소재 농무부 농업연구기관 과학자들이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것은 정원의 달팽이류들이 커피 속 카페인을 뿌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진한 커피 한 컵 정도면 달팽이류들이 몸부림치다가 곧 죽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페인이 달팽이류들의 신경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싸서 살충제로는 개발하기 힘들겠죠. 또 하나의 살충제 기호식품이 있죠. 담배. 담배도 살충제로 쓰입니다. 시골에서 구더기 날 때 거기에 담뱃재 뿌립니다. 근데 의약품 속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 뭐뭐, 펜 뭐뭐, 똑같이 진통제와 카페인이 50ml씩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사님들은 카페인이 함유된 박 무슨 음료나 개 뭐뭐나 펜 뭐뭐 같은 진통제는 약사들은 먹지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선전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 거죠. 칼슘과 철분 등과 같은 미네랄은 카페인과 결합하여서 소장에서의 흡수가 저하되고 카페인에 의해 신장에서 칼슘 배설이 증가합니다. 이 말은
뼈가 약하거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천연의 신경 안정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칼슘제입니다. 효소 저해 식품으로 술과 커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환자분 중에는요, 커피를 한 잔 먹었는데 본인이 기절했다고 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약국에 오시는 환자분, 손님들 중에 본인 스스로가 커피를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고 하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속이 안 좋아서 요새는 안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커피 한 잔 먹으면 컨디션이 좋다고 하는 분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는 간에서 크산틴을 분해하는 효소가 가장 많은데요,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 크산틴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크산틴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크산틴이 몸에 쌓입니다. 간이 크거나 간 기능이 올라간 사람들은 당연히 크산틴 분해 효소가 많기 때문에 커피를 먹어도 큰 무리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이 좀 작거나 이런 사람들은 간에 있는 효소 부족으로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아데노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데노신은 수용체에 붙어서 몸이 피곤함으로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아데노신이 붙어야 할 자리에 카페인이 대신 붙어 가지고 피곤함을 못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 신호이죠. 따라서 쉬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이와 같은 각성 효과가 떨어지면 사람은 축 처집니다. 요즘에 커피의 금단 현상으로 주말에는 집에서 잠만 자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처방 내리기를 주말에도 커피를 마시라고 처방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커피에 대해서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님들과 얘기해보면 하루 10잔 먹는데 그걸 어떻게 끊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커피 끊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커피는 중독성이 있으니까 차츰 줄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꼭 마셔야 되신다면 언제 마셔야 될까요? 아침에 한 잔 정도 드시면 되십니다. 아침에 각성시켜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저녁에는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커피의 반감기는 약 5시간입니다. 반감기는 아시죠? 먹었던 카페인이 50% 사라지는 시간이 5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임신부 여성은 9시간에서 10시간이 걸립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96시간 걸립니다. 4일 동안 지나야 한 잔 먹은 커피의 50%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3-4잔 먹으면 며칠이고 잠을 청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라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커피 드시는 분들이 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는 커피 한 잔을 먹으면 커피 한 잔 플러스 반잔 정도의 물이 인체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마시고 싶으실 때 생수나 알칼리수를 복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커피로 인하여 많은 신경이 많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신경을 흥분시키는 기호식품입니다. 그 흥분된 신경을 빨리 진정시키려면 칼슘제를 복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을 열심히 실천하셔서 영원한 동반자로 커피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건강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